자, 이제 지방세, 취득세로 가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구분할 수 있어야죠. 기존에 있던 거 넘겨받는 건 승계취득, 매매, 상속, 증여 전부 다 승계취득이죠. 그럼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 원시취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 증가된 거 간주취득,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가 49번 과세되지 않는 것, 차량을 제조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 과세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죠. 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날마다 만들죠. 그래도 취득세 안 내. 왜? 회사가 소유할 재산이 아니라 팔을 거니까.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원시취득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취득세 내야 돼. 이해가세요? 근데 그런 단서 없으면 원시취득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세 대상 아니에요. 그럼 주택을 뭐 받았어요?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건 무슨 취득? 승계취득. 과세죠? 승계취득. 예.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여러분 개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가. 엘리베이터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개수죠. 근데 건물 밖에다가 설치하면 면적이 증가될 수 있죠. 그건 원시취득.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증가된 거 무슨 취득? 간주취득. 취득세 내죠. 조금 더 들어갑니다. 뒤에 가서 공부할 거. 무슨 취득은? 간주취득은 취득세 몇 프로? 2%.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2% 내는 거 특례세율로. 이해가세요? 그리고 등기할 때 있죠. 등기할 때 보내야 돼. 등록면허세 내. 얼마? 한 건당 6,000원. 지목 변경 등기. 소유권 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내고 2% 내고 지목 변경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 내고. 그죠? 다음 직계 존속으로부터 토지를 뭐 받았어요? 증여받던 매매로 취득하던 간에 취득세 내죠. 그래서 무슨 취득? 승계 취득으로 과세가 된다.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고 건물 지었어요. 원시취득이죠. 허가 여부 따지지 아니에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무슨 취득? 원시취득으로 과세를 한다. 취득세는요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허가 여부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이래서 과세되지 않는 건 몇 번? 1번.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만 특별히 무슨 취득? 원시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자, 다음 50번 문제 봅니다.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 모두 묶인 거. 토지를 사실상 취득,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소유권 취득, 이 얘기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야 돼.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으니까.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리고 내 앞으로 등기 안 할래요. 그건 본인 마음이지.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다음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취득하여 조성한 거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죠? 원시취득 과세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로 취득합니다. 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해가세요? 부동산 아니죠? 예.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것 중에서 과세 대상은 뭐가 있느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야. 그래서 이건 부동산 아니니까 과세 대상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취득세 안 내요. 여기 보세요. 이거 근데 많이 들어봤어. 여기 보세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사면 주택수에는 포함시켜. 2주택이야.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샀네? 2주택이야.
근데 지금 세금 내? 아니야.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이 되면 그때 취득세 내.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세는 안 내는데 주택수에 들어가서 세율을 미리 결정해놔. 그랬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되면 그때 취득세 낼 때 2주택으로 봐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취득세 안 내요. 지목이 전에서 뭘로? 대주로 바뀌었네. 이게 지목 변경, 가액 증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과세 대상이다. 간주 취득. 이해가세요? 다시 여기 보세요. 간주 취득, 취득세 몇 프로? 2%. 됐어요? 지목 변경 2%예요. 등기할 때는 뭐네? 등록 면허세, 지목 변경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해서 과세 될 수 있는 거 모두 묶인 거 디귿 빼고는 다지요? 예, 답은 3번. 51번. 자, 비과세. 국가 등이 취득한 것 세금 내지 마. 비과세죠? 예, 그래서 틀린 건 3번인데 보세요.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이라는 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비과세 대상에서 틀렸느냐? 사치성 재산 포함 여기서 틀렸어요. 임시건축물이라도 사치성 재산은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제외 그러든가 사치성 재산 그런 말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틀렸죠. 3번. 예. 자, 다음 52번 갑니다. 자, 52번도 보시면 자, 1번 당해 건축물 여기 보실래요? 납세 의무자 그랬죠? 건축물에 대해서 부대 설비 설치하면 누가 세금 내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죠? 건축물에는 부대 설비를 누가 설치하든 다 누가 내?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건물주. 그런데 법에서는 건물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기초, 지붕, 기둥, 벽, 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체구조부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진짜 소유자다 이거지. 맞죠? 여러분,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한 후에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인들이 뭐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분은 변동은 다시 변동이 있으면 그건 증여받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맞습니다. 이해가세요? 상속 등기한 다음에 지분 변동은 법원의 판결로 지분 변동은 취득세 부과 안 해. 근데 협의에 의해서 지분 변동은 증여로 봐라. 이해 가십니까? 안다는 표정 짓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네. 여기 보세요. 아니 갑이요. 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누가 받아 상속을? 얘 재산 자녀가 받을 거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유언장 있으면 유언장으로 가는데 없으면 민법에는 지분이 다 똑같죠. 그런데 얘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는데 유언장에 기재가 돼 있어. 뭐라고? 유언장 봤더니 첫째가 50%, 얘가 49%, 얘가 몇 프로? 1%. 이렇게 나왔어 지분이. 여러분이 셋째야. 민법으로 가면 지분이 똑같죠. 근데 유언장대로 가니까 유언장대로 가는 게 우선이야. 그럼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이 여기면 세 번째야. 여러분이 기분 어때? 뭐 나빠? 그냥 표현을 그대로 해. 나빠요? 아니야? 더럽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인상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가 뭐라 그래? 달래는 거야. 뭐야? 야, 너 조건 받은 거 알아. 우리가 알아서 줄게. 대신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장대로 뭐 하자. 등기하자. 그리고 나서 줄 테니까 믿고. 그래서 등기했단 말이에요. 예? 상속 등기 됐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여기로 다 왔어. 얘들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기한 다음에 얘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이렇게 지분을 넘겨주면 얘는 뭐 받은 거야? 증여. 왜 증여냐? 원초적에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뭐고? 상속. 살아있는 사람 재산 공사로 받으면 얘들 죽어서 살았어.
얘들 거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증여래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둘이 협의해서 받았으니까 얘는 취득세 내야 돼. 증여로 받은 걸로. 근데 안 주네. 안 줘 주기로 해놓고 그냥 넘어가? 안 넘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얘들 준다고 그래가 안 줘. 이제 형제끼리 벌로 가면 소송으로 가면 명칭이 바뀐다니까. 이놈 저놈으로 바뀌어요. 형 동생이 아니야. 그때는 이제 볼장 다 본 거지. 예? 이놈들이 준다고 그래고 안 줬어요. 그리고 소송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럼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 인정이 된다 더. 그러면 판결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첫째 둘째 너무 많이 받았어. 지분 떼어서 누구한테 줘? 셋째한테 줘. 이렇게 판결로 가는 건 얘 세금 안 내. 이해가세요? 그냥 상속으로 끝내버려. 그런데 뭘로 받으면, 예? 합의로 받으면 증여 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맞아요. 다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라. 여러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떠안는 조건이잖아. 부담부 증여. 채무가 있어.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 있죠? 채무 부분은 뭐야? 유상. 맞죠? 예.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여러분,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 취득세 내는데 여기서 과점주주에서 안 내는 건 설립 시 취득. 회사를 제일 처음에 구하면서 설립하면서 주식 발행했는데 그거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설립 시 주식 취득했죠? 납세 의무 없다. 취득세 안 내. 왜 안 내? 이미 취득세 냈으니까. 여러분, 회사 설립할 때 주식 발행하면 여러분이 돈 주고 주식 샀죠?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야. 그럼 여러분 돈 준 돈 가지고 부동산 사고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세금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했죠. 근데 그 중에 50% 초과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과점주주니까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야. 그래서 납세 의무 없다. 뭐 때문에? 설립 시 여기서. 그죠? 설립 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됐어요? 예. 다음. 53번 생략을 하고 참고로 여기 5번 지문 볼까요? 틀린 거. 자, 타인의 채무를 근저당 설정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뭐 받았어요? 경납. 그러니까 이 얘기죠. 자기 부동산 자기가 경매에서 낙찰받았어요. 취득세 내 안 내? 내야 돼. 왜? 경매가 실행되면 등기가 다 발소돼. 그럼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죠 이제. 예, 그래서 취득세는 내야 돼. 납세 의무가 없다. 있다. 근데 이거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죠.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취득세는 내는 거예요. 예, 5번이 틀렸다. 자, 이제 취득시기 봅니다. 취득시기. 올해 세법이 개정됐죠. 취득세 취득시기 매매. 매매는 상대방이 누구냐 필요 없어.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실제로 잔금 줬으면 그날 취득해. 그럼 잔금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 잔금을 주긴 줬는데 확인이 안 돼.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뭘로 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1, 2, 3번 다 이해하셔야 돼. 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2번. 근데 계약서상에 3번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안 했다.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1번, 2번, 3번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4번 취득한 물건을 뭐를 하고 등기 등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증여 같은 경우도요. 계약일에 증여하겠다고 계약하면 취득이죠.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뭐 하기로? 증여하기로 계약했어요. 내가 부동산 아파트 전 재산이 있는데 줄 테니까 받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 취득이야. 오늘 계약했으면 오늘 취득이에요. 여러분은 취득세는 계약일에 취득이니까 증여. 근데 나는 계약만 해놓고 안 줄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여러분은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계약을 보하면, 해제하면 그것이 확인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틀렸느냐? 요거 등기 등록을 하고 여기서 틀렸어요. 등기를 했으면 일단 취득세 되는 거야. 등기하고 나서 계약 해제됐어도 취득세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올바른 지문으로 가려면 이렇게 바꿔야지.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다음,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항상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등기가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에서 틀렸다. 자, 취득시에 관한 설명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틀린 거 어렵지만 4번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토지하면 되돌려주지 않고 남겨둔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인데 이때는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날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날부터 항상.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나오면 다음 날 취득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여기서 틀렸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4번 틀렸습니다. 예, 요렇게만 보시고. 다음, 이 56번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볼 수도 없잖아. 취득세 과세표는 올해 전체적으로 다 개정이 된 거니까. 그죠? 자,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 당시 가격은 세 가지. 사실상 취득 가격도 있고,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도 있고, 기준 가격, 시가, 표준액,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이란 여기 나왔네.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인정액 또는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맞죠? 셋 중에 하나. 그럼 시가 인정액이란 뜻이 뭐냐?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 몇 개월, 6개월부터 취득한 날까지 또는 취득한 날 기준으로 취득하고 나서 후 3개월. 여러분, 아까 부당행위는, 부당거래는 부당한 행위로 부당하게 감소시킨 건 전후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거랑 틀려. 이거는 별개야. 전 몇 개월, 6개월, 후 6개월이 아니라 틀렸죠. 예.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하고 나서 후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가격이나 감정, 공매,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런 걸 시가로 본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 이해가세요? 예. 다음, 사실상 취득가격 하면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금액에다가 일체의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취득세 낼 때는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더하라. 맞죠? 다음, 토지와 주택의 보는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우리 국세에서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이라고도 부르고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맞아요.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줄인 거죠. 부당하게.
이런 경우는 부당거래니까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차이 날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본다. 그때는 뭘로 가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이렇게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기본 56번 봤어요. 이어서 50 몇 번? 7번. 취득세 이제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이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 연부금액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금액이 연부금액이죠. 5년 연부면 취득세 5번 오르네. 예. 그런데 이때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뭐한다? 제외한다. 여기서 틀렸죠? 무심코 갈 수 있어. 계약보증금 뭐한다? 제외. 틀렸잖아요. 포함한다. 여기 보세요.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3년 연부계약했다고 해봐. 그래서 3년 동안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고, 예? 여기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이렇게 다 합쳐서 10억이죠. 그러면 연부금액은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이게 연부금액이에요. 근데 연부금액에다가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처음에는 더하라 이거지. 그래서 얼마? 3억 4천.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뭐한다? 포함, 제외한다. 틀렸죠. 예. 그러면 2번 부동산을 유상 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을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맞죠? 사실상 취득 가격은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준 금액 있죠? 거기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더한다. 그러면 맞고 상속받았죠? 여러분 상속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받은 거죠. 예? 나랑 내 의사 안 물어보고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상속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제일 낮은 거 시가 인정에 틀렸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가 인정액은 시중 가격이니까 높아. 시가 표준액. 그러면 4번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랬죠. 그럼 무상은 상속도 있고 뭐 증여도 있는데 상속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럼 증여를 보는 거야.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기본이 뭐? 증여. 그럼 증여는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어요. 증여는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야. 증여는 받기 싫은데 받을 수는 없어. 증여할 사람이 물어봐.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증여는 가격이 높은 걸로 갑니다. 여기서 틀렸어요.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증여도 이런 경우 있어요. 예외.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 부동산 있죠? 부동산을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이때는 시가 인정액하고 또 하나 뭐? 시가 표준액 중에서 둘 중에 본인이 뭐하라? 납세자가 선택하라. 이런 예외 규정도 있다. 이건 이런 단서가 있을 때. 시가 표준액이 얼마?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뭐한다? 선택.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가 인정액이 금액이 클까요? 시가 표준액의 금액이 클까? 이 시가 인정액이 크겠죠. 그죠? 그럼 이걸로 하면 취득세 많이 내고 이걸로 하면 취득세 조금 내겠네? 그럼 어떤 게 유리한 거야? 사람마다 틀려. 왜? 부동산을 내가 조만간에 팔을 생각이야. 그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생각해서 취득할 때 가격을 높게 해서 취득세 조금 내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이해가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증여받은 거 안 팔을 거야. 그러면 이걸로 해서 취득세 조금 내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그건 본인 생각이고, 법에는 둘 중에 하나를 납세자가 뭐 한다? 선택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다음, 부동산을 원시 취득, 건물을 새로 지었다, 원시 취득이죠. 예?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무슨 취득? 항상 뭐야? 사실상 취득 가격이야, 기본이. 사실상 취득 가격.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만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틀렸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러분, 여기서 5번 지문, 원시 취득하는 경우, 개인이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여기서 법인은 확인되니까 관계없는데,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요 단어가 있을 때만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지문이 없으면 그냥 사실상 취득 가격. 자, 여러분, 매매로 취득하면 뭘로 간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상속받으면 시가 표준액, 증여받으면 시가 인정액, 원시 취득 지목 변경, 사실상 취득 가격. 다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라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만 시가 표준액,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2번. 그죠? 자, 그러면 58번도 이건 특별한 규정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자, 틀린 거 그랬으면 3번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죠? 유상, 매매로 보죠. 그럼 채무 부분은 뭘로?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채무 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뭘로? 유상이 아니라 뭐야? 무상이죠? 무상. 유상이 아니라 뭐? 무상. 무상승계 취득 과세 표준 적용한다. 그러니까 뭘로 가라? 시가 인정액.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는,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는 무슨 부분? 채무액 있죠? 요거는 뭘로 봐? 유상. 채무 이외 부분은 무상, 증여죠? 그러면 유상은 뭘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거고, 증여는 무상이잖아요. 뭘로? 시가 인정액.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는 채무 부담액은 뭐하고? 유상이니까 빼고 나머지는 무상승계 취득. 그죠? 다시 말하면 뭘로?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다음 59번.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랬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라고 그랬죠?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있죠? 여기서 꼭 알아야 되니까 세 가지 알아야 돼요. 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 거.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두 번째, 할부이자 연체료. 세 번째, 공인 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요건 세 가지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1번, 신축 건물 취득 가격에는 건물 새로 지을 때 취득 가격은 설계 비용도 취득 가격에 들어가고, 구 건물 사서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새 건물 짓는 데 취득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건물 낡은 거 사가지고 그거 철거하고 거기다 건물 새로 지어요. 그럼 구 건물 취득 가격 있죠? 그 건물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그거 다 새 건물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 다만 분양이 뭐죠? 팔을 거잖아. 지어서 팔으려고 광고비 준 거 있죠. 이건 취득하고 거리가 멀지, 팔기 위한 거니까 요거는 뭐한다? 제외. 맞죠? 다음 2번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상가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를 취득할 때 원래 과세표준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매매 가격 건물 얼마, 그 다음에 뭐 토지 얼마 이렇게 기재해서 합계 얼마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런데 무식한 게 그냥 두 개 합쳐서 10억 이렇게 기재해 있어.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세금 계산하잖아.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냥 계산하지만 주택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이렇게 합쳐서 적어놓으면 이 중에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n분의 1로 이걸 나눠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취득을 하여 토지하고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라. 그래서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인다. 이 얘기 맞죠? 예. 취득대금을 일시불로 줬어요. 일시불. 그 얘기는 뭐야? 할부로 계약했다가 일시불로 주면 좀 깎아주죠. 예? 예. 그래서 할인받은 거 있으면 그건 뭐하라? 빼라. 여기 보세요. 일시불로 할부로 하겠다고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일시불로 지급했더니 1,000만 원을 깎아줬어. 할인받아서 그럼 1,000만 원 빼. 그럼 9억 9천만 원이죠. 이 9억 9천만 원을 뭐라 그래? 할인된 금액. 얼마? 9,9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예, 할인받은 건 빼라 이 얘기야. 다음,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 취득 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 이걸 제3자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맞고요. 5번, 국민주택 채권. 여러분 주택 살 때는 채권을 먼저 사죠. 채권 사야 돼 법에. 근데 채권 사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채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손해본 거 매각 차손이라고 하죠.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팔았어요.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그래서 손해본 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포함한다.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을 한다. 취득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활자가 잘못되니 표시가 5번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알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앞에서 나온 거 개인, 법인 모두 취득 가격에 뭐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이다 그랬죠? 옳은 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얘기는 건물 공사할 때 들어간 이자는 있죠? 법인은 포함해요. 누구만? 개인만 뭐한다? 제외. 법인만 포함.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만 포함해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물건 취득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 있죠?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세금이야.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용 아니에요. 세금 낸 거. 다음, 과세 대상 물건 취득에 중개수수료 낸 거 있죠? 이거는 법인이 취득할 때만 포함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채무를 인수하는 거, 채무 인수액도 취득가격에 봐라 포함합니다. 개인, 법인 다 포함.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번 지문. 취득대금 말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채무 인수액.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파는데 내 아파트 10억이야.
근데 은행에 대출받은 게 4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떠안는 조건이야. 떠안고 사요. 그럼 나한테 돈 얼마 줘? 예? 10억짜리 아파트 취득하는데 대출받은 게 4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떠안는 조건이야. 그럼 여러분은 돈을 나한테 얼마만 줘? 6억만 줄 거 아니야. 채무 4억을 인수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준 돈 얼마? 6억이 취득 가격이야? 6억에다가 채무 인수하는 거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이거. 채무 인수액을 뭐하라? 더하라. 그래야 취득 가격이다. 이해가세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래서 둘 다 포함되지 않는 거 몇 번? 3번. 부가가치세는 비용이 아니다. 아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빼놓고 개인은 다 포함하죠. 그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고, 이건 지금 취득세 낼 때야. 이건 비용이 아니잖아요. 세금 낸 거니까. 다음 60일 취득세 이제 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은데, 기본적인 세율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거 1번. 도지사는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승계 취득을 적용한다. 요거 5월 달에 개정된 거 맞아요. 새롭게 들어온. 다음, 상속을 받든 증여받든 매매로 취득하든 공동소유죠. 공유물. 그럴 때는 각각 취득세 내야죠. 그러면 취득 가격을 어떻게 지분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10억짜리 부동산 취득했는데 두 사람이 공동소유야. 그럼 A도 10억, B도 10억 그러면 안 되잖아. 지분대로 나눠서 계산한다. 맞죠? 예. 다음, 건축,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뭐였어요? 증가됐으면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세율을 보한다, 적용한다. 맞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여기서 궁금하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건축은요, 건축은 새로 지은 거 신축, 다시 지은 거, 재축, 뜯어 고친 거, 예? 지붕 기둥 아주 그냥 다 뜯어 고친 거, 개축, 그죠? 그리고 면적 늘린 거, 증축, 그죠? 부대 설비 없었던 거 추가로 설치하는 거, 개수.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취득이야? 면적 증가,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왜 신축하고 재축은 뭐합니까? 제외 그랬잖아요. 얘들도 원시 취득인데 포함 그래야 되는데 왜 제외냐?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축, 재축은요, 전체가 다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러면 증축이나 개수는 면적이 뭐한 부분만, 증가했으면 무슨 부분만, 증가된 부분만 원시 취득이지.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잖아. 이해가세요? 10층짜리 빌딩을 새로 지었다. 전체가 다 원시 취득. 근데 10층짜리 건물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서 증축했어요. 11층. 그럼 11층 부분만 무슨 취득?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건 빼고, 그럼 대표적으로 증축을 얘기해. 증축 또는 개수는 그로 인해서 면적이 뭐했으면, 증가했으면 무슨 부분만, 증가된 그 부분만 원시 취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다음,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주거용 건축물 부속 토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전미소 포함해서 그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번이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남의 땅 토지 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갑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너 이 토지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못 사니까 내가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좀 사용하면 안 될까? 대신 이 토지 뭐 할 때까지, 취득할 때까지 내가 사용료를 줄 테니까 여기다 건물 지어도 될까? 그러니까 얘가 된대. 그러면 그 얘기는 지상권을 인정해 준 거지. 남의 땅에다가 얘가 주택에 건물 지었어요. 건물은 누구 거야? 울 거죠? 그럼 무슨 취득?
원시취득, 취득세 내야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토지를 얘가 뭐하면 취득할 때는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죠. 주택이 아니야. 그냥 뭐 취득이야. 토지 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택에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주택이 아니라 뭐?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됐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뭐 취득하면, 토지만 나중에 취득하는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지 취득이야. 답은 몇 번? 5번. 자, 이제 기본적으로 세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취득세에서 세율 할 때 상속받거나 매매로 취득할 때 농지는 세금 부담 줄여주죠. 매매로 취득할 때 농지, 그때 농지는 뭐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가 농지야. 그럼 농지가 아닌 거 뭐? 임야. 세율이 서로 다르죠? 이해가세요? 예, 요런 거 매매로 취득하면, 유상 취득하면 1000분의 얼마? 30. 임야는 1000분의 40. 그잖아요. 유상 매매. 농지는 3%. 농지 말고는 다 4%. 이렇게 세율이 다르다. 자, 다음 이제 표준세율에서 기억할 건 복잡하니까 농지를 기준으로 하라 이거죠. 농지를 예를 들어서 농지 매매로 취득했어요. 1000분의 얼마? 30. 그죠? 예. 개인이 증여받았어요. 뭐? 농지 증여받던, 주택을 증여받던 다 똑같아. 1000분의 35. 맞아요? 예. 바다나 전을 매립해서 농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1000분의 28. 다 똑같죠? 합유물, 공유물 1000분의 얼마? 23.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 말고는 1000분의 28.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농지. 예, 농지. 그런데 여러분, 취득세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이 있다고 그랬죠? 특례세율을 많이 물어보니까 두 가지. 여기 무슨 세율? 표준세율에서 뭐 빼?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죠? 2%. 옛날 뭐? 취득세 세율이 2%야. 옛날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었을 때 취득세 2%, 그걸 뭐라고 한다? 중과기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뭐라고? 빼라. 이 얘기는 옛날 취득세, 그죠? 취득세, 그리고 등기할 때 뭐?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취득세 내지 말고 뭐만 내? 등록세만 내라 이거예요. 왜 취득세 내지 마?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형식상 왔다 갔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환매 등기 읽어볼 필요 없어요. 환매 등기하면 환매권이죠. 환매가 뭔지 모르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환매가 뭐야? 지금 파는데 내가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환매 계약 체결하고 내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팔았어요. 싸게 10억에 팔았어. 그럼 여러분은 취득했죠? 여러분 앞으로 뭐는 해? 등기해. 근데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어. 예?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권리는 없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어야 돼야 소유권 취득이지.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건 용익물권이잖아.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 아니니까 왔다 갔다 뭐만 하라? 등기. 이게 무슨 권? 환매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아니 왜 지금 살 거 왜 팔어? 아니 부동산 내가 팔았어요. 근데 다시 사겠대. 심심해서 돈 필요하니까.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줄 거 아니야. 여러분 나한테 못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돈 필요하니까 10억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이 상가 부동산 감정평가 있더니 내가 50억짜리 상가 있어. 근데 싸게 얼마에 팔아? 10억. 그럼 여러분 싸니까 살 거 아니야. 샀죠? 얼마 주고? 10억 주고. 근데 계약하잖아. 계약 뭐라고?
이거 내가 지금 10억에 파는데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다시 뭐 할 거니까 살 때니까 지금 가격으로 다시 사는 건 10억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대신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에 그거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도 되잖아. 사용수익 할 수 있죠. 팔면 안 돼. 팔면 이게 환매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기간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주고 다시 사면 소유권 되찾아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등기만 하는 거지 진짜 사고 파는 거 아니다. 맞아요. 2% 빼라. 옛날 취득세 내지 마. 옛날에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은요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 내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만 하라. 맞아요.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에요. 이게 주어가 이 뒤로 가면 안 돼.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주택이 10개 있는데 또 하나 상속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만 취득세 내지 마라. 그죠? 등기만 하라. 맞고 1년을 뭐 하는 거? 초과하자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안 내. 근데 1년을 뭐 하면? 초과하면 취득세 내죠? 근데 등기는 할 필요가 없어질 거니까 그냥 취득세 내. 그래서 이건 틀렸다. 세율이 1000분의 얼마? 22%로 내는 거예요.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민법에 따라 뭐? 재산분할.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누구 앞으로 등기됐던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근데 재산분할은 뭐 하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게 재산분할이죠. 원래부터 누구 거야? 내 거. 근데 취득세 또 내? 아니죠. 원래부터 내 거니까.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만 옮겨놔. 등기만 해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라. 건축물 이전하는데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면 종전대로 여기 보세요. 아 여기에 있던 건축물이 이런 건축물이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다니까 동일한 대지 안에서 옮긴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지. 그러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만 하라. 그죠? 취득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다. 그죠? 특례세율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이번에는 중과 기준세율 하면 몇 프로? 2%. 옛날 뭐마? 취득세. 이건 반대야. 옛날에 취득세 따로 있고 뭐 등록세 따로 있었을 때 등기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니까 등록세 내지 말고 뭐만 내? 취득세만 내라. 아까랑 반대지요. 예?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지목 변경이 뭐야?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 잘라내고 농사 짓는 전답으로 바꿨어요. 남의 땅에다가 자기 땅이잖아. 내 땅을 내가 공사를 해서 지목만 바뀐 거야. 내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야 가지고 있다가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바꿨더니 토지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증가된 거 있죠? 그거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야 내 거니까 증가된 거 취득세만 내라. 맞지?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뭐하고? 제외. 이 얘기는 가격만 증가됐죠. 여러분 개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그래. 부대설비. 그런데 이 개수는요, 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여기다 설치해. 보통 이렇게 설치하죠. 건물 안에다가 설치했잖아. 면적 그대로죠. 뭐만 가격만 올라갔네. 이게 간주취득이야. 그런데 고정관념 깨요. 엘리베이터를 여기다가 설치할 수도 있잖아. 건물 밖에다가. 이거 불법인데요. 세법은 합법 불법 따지지 안 해. 불법이라도 여기다 설치했더니 면적이 드러났잖아. 건물 면적이. 요 부분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지. 원시취득. 이건 소유권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면적 증가가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 내 건물에 내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뭐만 내라? 증가된 거 취득세만 내라. 2%. 맞고 종류 변경. 돛담배 가지고 있다가 돛을 없애버리고 동력으로 바꿨어요. 선박 내 거죠?
내선박이라가 구조 변경 뜯어 고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증가된 거 취득세 2%만 내라.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으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거지. 회사 부동산을 내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야. 등기 안 해. 2%만 내. 그러면 환매 등기? 아까 뭐라 이거 진짜로 사고 파는 거 아니야. 그러나 왔다 갔다 번은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거는 뭐예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반대로. 그죠? 틀린 건 5번. 이렇게 해서 중과기준세율하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신고 납부.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죠? 그럼 상속은 길게 가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맞죠? 그리고 과세 대상 물건을 뭐하고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내야 돼. 세금을 추가로 내요. 그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뭐하고 공제를 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가산세 포함 여기서 가산세 뭐하고 제외. 여기 보세요. 여러분, 상가부동산, 예? 여기 보세요. 상가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고 해봐야 그럼 몇 프로냐? 4%야. 그럼 취득세 얼마? 400만 원 나오죠? 요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안 해서 여기 가산세가 만약에 10만 원 붙었어. 얼마? 10만 원. 그래서 합쳐서 얼마 냈어요? 410만 원을 납부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안에 이것이 사치성 재산이 돼서 상가, 예, 룸사롱 같은 게 생겼어요. 고급 월악장.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사치성은 8%를 더하는 거죠? 8% 더하면 몇 프로야? 그러면 4% 냈으니까 8%만 내면 되죠? 근데 8%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중과세 대상이 되면 합쳐 몇 프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 적용. 중과세율이 몇 프로? 12%. 8%가 아니라 몇 프로? 1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 얼마? 1,200만 원에서 이미 뭐한 거? 납부한 거 빼야죠. 이때 납부한 건 세금 취득세 1번 400만 원, 가산세 값쳐서 2번 410만 원. 얼마를 여기서 빼느냐 이거지. 1번이에요. 가산세 부분 빼고 원래 취득세만 400만 원을 뭐 빼. 그리고 나머지 얼마? 800만 원. 그래야 8%가 나오지. 800만 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이때 가산세금은 빼는데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가산세 빼고 원래 취득세만 빼고 나머지 신고 납부하라. 그래서 가산세 포함 틀렸다. 가산세 뭐하고 제외. 그럼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강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숫자만 나오면 찌끈찌끈 아파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고 그랬지. 원초적으로. 예?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 납부란 있을 수가, 가산세부터서는 무조건 고지서 나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가산세 뭐 했어요? 포함 그러면 여기가 뭐야?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가산세가 뭐하면 제외. 가산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뭘로 간다? 신고 납부. 가산세 붙으면 신고 납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세법을 모독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산세 붙어서는 무조건 뭐 나와? 고지서.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뭐라고 그래? 보통징수라고 하지 신고 납부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 다음, 재산권 기부학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기 전에
등기소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여기 보세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 아니,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60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리고 지나가려면 가산세 붙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홍시법 선생님 누구? 홍 교수한테 부동산 여기서 취득해서 여러분이 등기 천천히 해, 빨리 해. 빨리 하지. 왜? 취득해놓고 60일 지날 때까지 안 내면 되니까 천천히 했다가는 이 사람 이중매매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럼 취득하면 바로 보여야 돼. 등기 바로 해야죠. 날짜 아직 안 지났죠? 그래도 등기 빨리 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세금 내라 얘기야. 60일이 안 지났어도. 이해가세요? 그래서 맞고,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사기는 누구 대상이 제일 쉬우냐? 부모, 자식. 사기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하니까? 믿으니까. 그리고 설마 처벌하겠어? 이거지. 안전하죠? 예,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자, 무상승계 상속은 뭐하고? 제외. 그러면 증여죠. 예, 이런 경우는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그러니까 결론은 추가로 되던 일반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됐습니까? 예. 요거 하나, 요거는 틀린 거 그랬죠? 예, 1번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이거 물어보진 않아서 이제 물어볼 때가 됐는데, 매립한 적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인데, 수용 재결은 원시 취득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게 아니라 뭐 제외. 원시 취득에서 수용 재결은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용 재결이 뭐죠? 보상금 적다고 거부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용 재결 절차로 가서 취득할 때는 기존에 있던 권리를 그대로 사업 시행자가 넘겨받기 때문에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됩니다. 마저 68번까지 볼게요. 자, 취득세 100분의 80 가산하는 거 중가산세거든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신고를 안 하고 팔죠. 그럼 처음부터 취득세 안 내려고 작정한 거야. 그래서 가산세 몇 프로? 80% 붙어요. 다만 1번 뭐를 하고? 신고를 하고 팔았죠. 신고했다는 얘기는 내가 취득했는데요, 이렇게 신고한 건 회피할 목적이 아니죠.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요거는 신고 안 하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원권은 뭐 한다? 제외. 회원권 때문에 틀렸어. 회원권은 가산세 적용해요. 회원권 등은 뭐 투기에 이용되니까. 그럼 회원권 말고 뭐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예, 광어권, 어권 이런 거는 신고 안 하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한다. 다음,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예, 종류 변경, 과점 조정 이런 간주 취득도 특별히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 안 하고 파는 거니까 이것은 회피할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뭐 중가산세 80%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됩니다. 2번. 이해 가세요? 예.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여러분 저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인가요? 예? 예, 식사하고 그러면 3시부터 시작하는데 3시부터 해봐야 2시간 반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끝날 거니까 많이 드시면 분명히 원자적 본능, 조루마 조금만 드세요. 예.